마음 톡톡 충전소. 마음 가는 대로 모셨습니다. 매주 수요일에 만나는 그때그때 달라요. 오늘은 일상에서 늘 듣던 목소리, 그 발성에 대한 유익한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사실 저도 방송을 하는 사람으로서 목소리, 발성 이런 거에 관심이 참 많거든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올바른 발성법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이스 트레이너 전하울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발성 교정을 하고 있는 발성 코치 전하울이라고 합니다. 와, 발성 코치. 네. 보통 어떤 분들이 찾아오시나요? 목소리를 다루는 이제 모든 분야를 다루고 있어서 네. 뭐 노래하시는 분들도 오고 연기하시는 분들도 오고 그다음에 뭐 강사분들 이런 분들 다 찾아오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전문가가 봤을 때 이런 분들은 꼭 발성 트레이너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 있나요? 뭐 예를 들면 직업적으로 좀 발성적인 소양이 부족하신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발성 트레이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일상 대화나 생활에서 발성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시는 분들 역시 코칭이 필요하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보통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약한 소리, 안녕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거든요. 이런 분들, 그렇죠. 이게 뭐 어디 뭐 마이크 같은 데 들어가면 예쁠 수는 있는데 뭐 일상 대화에서는 좀 사용하기 좀 좋은 목소리는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뭐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뭐 이런 식으로 좀 하이톤의 목소리 쓰시는 분들, 모기 목소리도 있고. 예, 여러분들 많이 찾아오셔서 교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원하는 것만 하며 살 수 있냐? 혼자 사는 세상이냐? 원하는 것만 하며 살 수 있냐? 혼자 사는 세상이냐? 너무 신기한데요. 네네네. 역시 발성 코치분 찾아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겨울이고요. 또 건조하다 보니까 목이 많이 상하기 쉽잖아요. 일단 모두가 알아두면 좋을 목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많이 알려진 물 섭취약인데 물 섭취약에도 나름 요령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의 온도가 미지근해야 돼요. 찬물도 좋지 않고 그다음에 너무 뜨거운 물도 좋지 않아요. 찬물 같은 경우에는 근육들을 경직시키기 때문에 발성할 때 상당히 도움을 주지 못하고요. 뜨거운 물 같은 경우에는 성대 점막 등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아요. 네. 그다음에 자극적인 음식이나 뭐 야식 같은 것도 자제해 주는 게 좋아요. 야식 네. 자제해야 되는군요. 네. 사실 목에 가장 무리를 주는 건 이제 위산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극적인 음식이라든가 야식을 먹게 되면은 쉽게 위산이 역류해서 성대를 건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쉽게 목이 상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다음에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고 잠을 자주는 것. 이것도 위산하고 어떻게 보면 연관이 있는 건데 저희가 보통 이제 음식을 먹은 다음에 위산이 나와서 소화가 된다고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네. 사실 저희 몸은 그렇지가 않고요. 먹었던 시간에 맞춰가지고 자연스럽게 위산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매일 아침을 먹었던 사람이 그 다음날 아침을 안 먹었다. 그러면 위산이? 역류하는군요.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정해진 시간에 꼬박꼬박 먹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불규칙하게 먹는 사람들은 시도 때도 없이 나와요. 아이고.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이 진짜 중요한 그렇죠. 거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고 충분히 잠을 자줄 것. 이것이 목 관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불규칙적인 습관들은 우리 좀 없애야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실천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렇게 전문가 분이 발성 코치님이 한번 짚어주니까 꼭 실천해 봐야겠다 하는 각오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사실 다른 데 같으면 또 지금 이 시즌이 취업 시즌으로 한창 시끌벅적할 때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분위기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 또 오늘 특별히 발성 전문가를 모신 만큼 면접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발성 노하우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면접 직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우황청심한 챙겨 먹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은 보통 긴장을 하게 되면 호흡의 균형이 깨지게 되거든요. 네. 예. 우황청심환 같은 경우에는 신경 안정제이기 때문에 섭취를 하게 되면 호흡 균형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데 상당히 큰 도움이 돼요. 오, 그렇군요. 네. 다만 주의할 건 너무 다량 섭취하게 되면은
면접 같은 데서 필요한 약간의 긴장감까지 없어지기 때문에 예, 너무 많이 먹는 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너무 편해지는군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식사 관리예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평소 자극적인 음식은 피해주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당일에 지나친 카페인을 섭취를 한다던가 이러면 성대를 건조하게 만들기 때문에 당일에 카페인 다량 섭취는 좋지가 않습니다. 커피는 안 마시는 게 좋겠네요. 네. 아주 소량 먹거나 당일만큼은 안 먹는 게 좋아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면접 직전에 설탕이라든가 유제품을 섭취하게 되면 성대 표면에 이제 가래가 발생하기 때문에 발성할 때 상당히 큰 불이익을 줍니다. 설탕과 유제품도 피해 주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스트레칭. 저희가 말을 할 때 제법 많은 근육 덩어리들이 이제 상호작용하면서 발생하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긴장이 많이 완화가 되기 때문에 면접 직전에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상당히 좋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말하자면 성대 주변을 마사지해 주는 것도 상당히 효과가 좋아요. 목 주변을요? 그렇죠. 오. 어깨라든가 목이라든가 이런 곳을 이렇게 주물러 주는 것만 해도 발성하는 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근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발성을 잘한다는 게 그냥 막 목소리를 크게 또박또박 이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죠? 크고 강한 소리가 발성에서 요구되는 것 중에 하나긴 해요. 근데 그거는 극히 일부고요. 실제로는 여러 가지 평가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네. 예를 들면 저희가 말을 할 때 고저가 있잖아요. 네. 그 고저에 맞는 적절한 성대 길이와 두께가 존재를 하고요. 그다음에 말을 할 때 저희가 공기가 빠지면서 발생한단 말이에요. 네. 이때 공기 빠짐 정도까지도 평가 요소에 들어가요. 공기 반 소리 반 이게 맞는 말인가요, 그럼? 약간 애매한 표현이긴 한데 그렇게 틀린 표현은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좋은 발성을 위해서 평소에도 꾸준히 노력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발성 연습의 기본을 알아두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발성 연습을 할 때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하죠. 좋다, 나쁘다 정도의 피드백만 혼자 가져가요. 네. 녹음을 하고 본인이 확인할 때 좋네, 나쁘네. 근데 이게 좋은 방법일까요? 너무 추상적이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일정한 기준을 본인이 알고 있다면 피드백할 때 훨씬 도움이 많이 되겠죠. 네. 네.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목소리 구성 요소라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 볼륨, 두 번째 높이, 세 번째 질감, 네 번째 시간. 이 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피드백을 한다면은 아무래도 효율이 훨씬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볼륨 같은 경우에는 크다 작다죠. 크다 작다. 네. 높이 같은 경우엔 높다 낮다. 여기까지는 뭐 그냥 평범한 분들도 그냥 쉽게 이해하는 개념인데 네. 세 번째랑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설명이 필요하겠죠. 세 번째가 뭐였죠? 질감이었죠. 질감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공기 빠짐 정도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런 소리는 공기가 많이 빠지는 소리고 네. 안녕하세요. 이런 소리는 공기가 실제로 사용이 좀 적게 되는 소리예요. 단단하게. 그렇죠. 그다음에 네 번째 뭐였죠? 시간. 말할 때 빠르기를 얘기합니다. 속도를 이야기하는 그렇죠. 거군요. 그래서 만약에 혼자 연습을 하실 때 이 네.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피드백을 할 때 목소리가 좋네, 나쁘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네. 내 목소리가 지금 빠르네, 뭐 크네, 뭐 높네, 공기가 많이 빠지네 이렇게 스스로 파악하면서 연습하면 훨씬 더 효율적인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네 가지 기준을 기억해 두시고 소리를 듣고 연습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질문이기도 한데요. 우리 전문가, 발성 코치 전하울님이 보시기엔 저의 발성은 어떤가요? 고쳐야 할 점이 있다면 마음껏 지적해 주세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상당히 좋은 발성 사용하고 있으시고요. 두 가지 정도 제가 좀 지적 아닌 지적을 좀 하자면 네. 첫 번째는 중간중간 좀 먹는 소리가 가끔 나오세요. 예, 여성분들이 좀 또박또박 말하려고 할 때 혀뿌리가 쉽게 말려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말할 때 혀를 뒤로 약간 마는 것보다는 앞으로 전진시킬 수 있으면 전진시켜주는 게 좋고요. 네. 했습니다. 네, 해주시고 그다음에 입을 지금보다 좀 더 과하게 벌리는 게 필요해요.
자, 맞아요. 제가 입을 오물오물 거린다, 좀 작게 벌린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하고 남들이 봤을 때 이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많이 못 벌리거든요. 네. 근데 막상 영상을 찍어 보면은 나 입을 굉장히 많이 벌렸다고 생각했는데 많이 안 벌어졌네? 라고 대부분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왜 필요하냐면 일단 입을 많이 벌리면 볼륨이 좀 커져요. 오. 확성기 생각하시면 돼요. 아. 되게 단순하죠? 네. 그래서 입을 좀 더 벌려주면은 네. 소리가 좀 더 커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설명할 개념은 아니지만 입을 좀 더 벌리게 되면 성대가 좀 더 두터워집니다. 두터워지면은 공기가 낭비되는 게 좀 줄어들어요. 지금 그래서 말씀하실 때 보면 살짝 미세하게 공기가 좀 빠져나가거든요. 네. 입을 좀 더 벌려주면은 그런 것까지 좀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아서 혀를 앞으로 보낸다, 입을 좀 더 많이 벌려준다. 이 두 가지 기억하시면은 지금보다 이야. 훨씬 더 좋은 발성 사용하실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 부분 제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하울 보이스 트레이너, 우리 발성 코치님과 함께 발성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전하울님은 오늘 방송이 어떠셨나요? 카메라 앞에 서는 게 되게 오랜만이라서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는데 이 자리 자체는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저도 즐거웠습니다. 오늘 정말 유익한 정보도 주시고 아마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이 우리 전하울 발성 코치님을 찾아갈 것 같습니다. 찾아오십시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